김보혁 기자, 오늘 주제는요? 박주민의 힘 민주당 당대표 선거 3파전 될까입니다. 오늘까지는 이낙연, 김부겸 두 후보의 경쟁 구도이거든요. 네. 등록이 내일까지입니다. 여기에 박주민 의원이 지금 현재 출마를 고민 중인데 가세할 경우에 당선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당대표 선거 구도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낙연 대세론이 강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가 후보 등록이라고요? 예. 그럼 오늘부터 등록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이미 등록한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마지막이 이제 서울, 인천이고요. 10개 권역에서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뒤에 29일 날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유세는 소수만 입장을 하고요. 주로는 인터넷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첫날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이 공식 등록했습니다. 등록비가 무려 8천만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경선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박 의원은 내일까지 고민 좀 더 해보겠답니다. 고민 좀 더 해보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는 나갈 생각이 많다는 거 아닌가요? 오늘 기자들이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네. 정치인의 출마 고심이란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정말 아직도 결정을 못했다. 어떻게 할지 나도 아직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방송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요. 조금만 더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전에 기자들한테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혼자서 일단 당대표 고민 해왔고요. 예. 최근에 이를 이제 주변 의원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1등으로 뽑혔잖아요. 예, 당시에는 초선이었고요. 개파라는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득표율이 21%였습니다. 네. 2위인 박광원 최고위원이 16%였으니까 꽤 차이가 벌어졌었고요. 예. 당시 이런 선거 때는 보통 명단이 돌거든요.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라 이렇게 도는데 당시에 박주민 후보는 거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소위 친문 지지층에서 이 투표 후보로 할 때 박주민 후보는 빠졌는데도 1등을 기록해서 놀랍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네.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도에 세월호 변호사, 이른바 세월호 변호사로 영입한 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거일에 임박해서 전략공천이 됐는데도 은평갑에서 여유 있게 당선이 됐습니다. 은평을 아닌가요? 은평갑입니다. 갑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최고위원까지 했었던 그 저력, 힘은 뭐라고 봐야 되죠? 일단 영입되기 전에 경력을 보면 세월호 가족 대책이 법률 대리인을 했고요. 세월호 가족들과 당시 그 숙소에서 같이 자고 고생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쌍용차 해고 근로자 법률 지원도 했고 촛불 집회 관련해서는 야간 집회 시위 금지 헌법 소원을 냈고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서울광장에 차벽 쳤잖아요. 예. 이 차벽 설치 헌법 소원도 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익변호 활동을 했었습니다. 의원이 된 뒤에도 중요한 법을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통과는 안 됐지만 그것도 당시에 했었고요. 네. 이번에도 발빠르게 임대차 보호 3법 발의를 하고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21대 총선 스코어도 굉장히 컸습니다. 64.3%인데요. 통합당 후보가 신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웠습니다. 예. 서울에서 가장 큰 표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예. 박주민 의원 하면 좀 소박하고 소탈한 이미지잖아요. 별명이 거지갑이거든요. 늘 피곤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지켜주고 싶은 동정표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유튜브로 많은 분들 댓글 다는 걸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권지윤님은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예. 과로사 위험 정도가 아닐까라고 쓰신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최근- 열심히 예. 일한다는 평가가 있죠. 최근에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또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2파전에서 3파전이 되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낙연 대세론은 또
구도가 바뀌는 거예요? 압도적 대세로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전히 당선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그런데 압도적이지는 않을 거다. 그런 겁니다. 예.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선거인의 90%가 대의원 당원이거든요. 그렇죠. 시민들은 10% 정도고요. 그래서 당심이 압도적인데 대선 후보 선호도처럼 나오지는 않을 거고 네. 만약 박 최고가 출마할 경우에는 2년 전에 박 최고를 최고위원 1위로 만들어졌던 당심이 이번에 어디로 향하겠느냐. 예. 주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지지층일 텐데 그동안에는 이낙연 후보 쪽으로 좀 쏠렸을 것 같거든요. 박 최고가 출마를 할 경우에 이낙연 후보 표를 잠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는 나올 거라고 봐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나갈 거로 봅니다. 이것도 내일이면 결과가 나와서 아니 또 매번 베팅하시는 거예요? 또 며칠 창피할 수도 예. 있겠지만 박 최고도 이 다른 정치인들처럼 개인적인 출세욕보다는 더 많은 힘으로 더 바람직한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거고요. 예. 고민을 들어보니 이번 전당대회가 왜 대선 주자들 경쟁 구도로 변질이 됐느냐. 당의 미래.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고민이 빠져버렸다. 예.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또 대신 이제 미래가 창창한 정치인인데 자기가 나갔다가 이 표를 아주 볼잘것없게 하면 안 되죠. 예, 미래가 다치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박주민 최고의 경우 아직 민주당이 결정을 못했지만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거론되고 있죠. 예, 2022년 어쩌면 대선 출마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젊은 후보를 내버린다 할 40대 경우에 경제 전문가. 네. 예. 그건 좀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내일 봅시다. 자, 뉴스 사이드였어요.